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입니다. 컨투링 메이크업이 요즘 굉장히 대세죠. 네, 일반적인 컨투링 메이크업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굴 단순히 작게 만들어준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제가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콧볼 쪽을 했었는데 그냥 진짜 선만 그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기 동그랗게 하는 건 왜예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봤구나. 네 맞아요. 얼굴형에 따라서 코의 모양에 따라서 코의 길이에 따라서 이런 비율에 따라서 컨투어링이 들어가는 방법이라던가 컬러라든가 다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브러쉬 선택도 달라지겠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출연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좀 다양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각각의 이목구비에 따른 컨투어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성형처럼 드라마틱한 뭐 이런 변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메이크업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 각각의 이목구비에 맞는 예쁜 컨투링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고민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이것도 그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 T형 얼굴에 주걱턱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그건데 콧대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아가지고 얼굴에 입체감이 좀 특히 옆면에서 봤을 때 더 없는 편인데 이게 쉐딩이랑 하이라이터가 사실 입체감 살리기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평소에는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이게 스틱 쉐딩이 좀 쓰기 편하다 그래서 콧대랑 이 콧볼, 콧볼 쪽을 했었는데 음. 그냥 진짜 선만 그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콧대랑 코끝이랑 여기 이쪽 브러쉬는 안 쓰세요? 콧대 할 때? 화장을 다 손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특별히 이유라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제가 도구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냥 쓱쓱 하게 되더라고요. 하이라이터는 괜찮은데 쉐딩이나 노즈 할 때는 꼭 브러쉬를 써야 돼요. 선이 생긴다고 하는 네, 이유가 맞아요. 브러쉬 안 쓰니까 선이 생기죠. 아, 근데 브러쉬를 쓰면 뭔가 네. 그 제가 원하는 길에 막 잘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브러쉬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마치 짠 것처럼 대사가 나왔네. 이제 브러쉬의 좀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쉐딩은 너무 빳빳하면 자국이 생기고 너무 훌렁훌렁거리면 잘 발색이 안 돼요. 노즈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거는 이렇게 커팅이 사선으로 돼가지고 좀 빳빳한 걸로 이렇게 콧대를 딱 세우듯이 표현했어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한 탄성감과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약간 자연스러운.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 그리고 이제 얘는 콧볼 브러쉬는 전에 없었던 브러쉬를 제가 만들었는데 네. 트렌드가 여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 살리기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와 탄성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하이라이터를 좀 크게 발랐는데 네. 요즘은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콕콕 찍어서 여기만 네. 여기만 이런 식으로 저는 하이라이터를 브러쉬로 하는 게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하이라이터는. 아. 근데 하이라이터 손으로 한 다음에 약간 블렌딩이 필요해요. 즉 그러면 이게 선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브러쉬랑 서 블렌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매하실래요? 네. 선물 드리죠? 선물 드릴 거예요. 진짜요? 네. 우와. 일단 지금은 베이스까지는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컨투어링 우리 고민이 있으니까 컨투어링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비율이 이마가 좁으신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 마찬가지로 하관이 좀 길거든요. 네. 그리고 코 자체는 길지 않은데 여기 중안부가 좀 많이 길어요. 네. 이제 광대 때문에 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위치도 네. 제가 그냥 음. 여기 앞볼에만 했었는데 씩하고 써보세요. 블러셔 위치를 살짝 여기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광대를 요 위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약간 이렇게. 그러면 광대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나중에 쉐딩이랑 만났을 때 되게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눈썹도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이렇게 옆광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옆광대에 있는 분들은 눈썹을 조금 도톰하고 길게 그리시면 이 광대가 덜 부각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이 조금 예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평소 어느 정도로 하세요? 연하게 음영만 주는. 근데 이제 아이라인은 좀 진하고 길게 그린. 제가 볼 때는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더 얇고 깔끔하게 하는 게 여기 위에 부분을 포인트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좀 깔끔하게 얇게 가고 애교를 좀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애교를 너무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안부가 계신 분들이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화장법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진짜 밝은 색깔로 네. 밝혀줬는데 네네. 어둡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둡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너무 어둡게 잡아버리면 눈매가 답답해지거든요. 왜냐면 눈가가 지금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약간 붉은기가 있거든요. 아, 그 건조해져서 예, 생기는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조금 심해지면 이제 아토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두운 색깔보다는 좀 밝은 색깔이 들어가면 이 붉은기랑 만나고 자연스러운 용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서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라던가 옆에 광대가 좀 덜 부각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블러셔랑 컨투어링이랑 합쳐지면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 될 거예요. 자, 씩 웃어보시고 블러셔가 내려가게 되면 더 시선이 밑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완전 좀 옆쪽에 바르시네요. 가운데에 바르면 광대가 조금 더 부각돼 보여요. 근데 완전 이쪽까지 발라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여기서 끝에 쉐딩이랑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덜 칙칙하게 얼굴을 잡아주거든요. 저 그것도 궁금했는데 네. 턱끝이랑 요즘 코끝에 블러셔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턱이 기신 분들, 하관이 좀 넓으신 분들은 더 짧아 보이기에는 코도 이제 중안부가 짧아야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코끝에 좀 코가 좀 더 짧아 보여요. 그리고 생기도 있어 보이고. 근데 코는 또 욕심내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빨개지면 안 되니까. 이제 블러셔만으로도 또 이제 약간 이 광대는 확실히 잡혔거든요.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컨투어링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잡혀요. 중요한 건 건조하신 편이지만 파우더 꼭 해줄 때 컨투어링 할 때는 여기 앞머리 부분이랑 코 컨투어링이 들어갈 거면 코는 다 해줘야 돼요. 파우더. 쉐딩 자체가 파우더 제품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발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펜슬 타입 있죠. 네. 그거는 반대예요. 안 해주는데. 네, 그거는 파우더하고 위에다 하면 색감이 블렌딩이 안 돼요, 잘. 아, 노즈를 먼저 잡아줄 건데 여기 앞에 앞머리 여기는 최대한 연한 여기 눈썹 앞머리랑 눈 앞머리 부분까지는 연결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면 여기가 입체감이 생기겠죠 당연히 여기 부분은 하이라이터가 만나는 거예요 하이라이터와 쉐딩은 같이 만나 효과가 극대화돼요 따로따로 놀면 안 돼. 요 또 마찬가지로 좀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콧볼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콧볼을 잡으면서 위를 일자로 그어버려요 찍 긋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만나듯 말듯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거. 이제 아까 했던 콧망울 브러쉬 얘로 이제 조금 더 진한 컬러 아까보다 여기는 이렇게 코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게. 아까 큰 브러쉬로는 전체적인 음영을 잡아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꽃볼 브러쉬로는 정말 이렇게 조각 가듯이 내가 원하는 코의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코가 이렇게 입체가 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네. 조금 밝은 색깔로 여기를 좀 많이 살려야 돼요. 네, 맞아요. 하이라이터는 이제 요즘 펄 들어간 하이라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네. 발색이 펄 들어간 하이라이터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많이 묻히면 정말 사이버틱하게 그거 네, 띡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을 묻힌 다음에 한번 털어주거나 휴지에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거기가 뽕긋 솟아 보이거든요. 이걸 또 너무 길게 하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면 입체감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터를 표현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쉐딩이 한 번 더 이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아, 눈 앞머리를 약간 그쵸? 감싸는 네. 느낌으로.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해주시면 콧대가 살죠? 쉐딩을 여기를 살짝 감싸듯이 생각보다 위에를 해줘야 돼요. 조금만 내려가면 볼이 패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뼈 있는 부분이랑 여기 광대 쪽 여기 부분을 잡아주고 한번 턱이랑 여기 부분 이어만 준다.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광대 쪽이 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진 않아도 되고 살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거 느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볼 수 네. 있죠. 브러쉬는 모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모질이랑 모량 그리고 탄성. 근데 요즘에 글로우립이 대세잖아요. 저는 입이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라서. 그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뭐 근데 이제 글로립 하고 싶을 때는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을 맞아요. 때는 컬러감을 좀 약간 차분한 거, 장밋빛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장점을 잘 살리려면 입술을 부각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입술이 워낙 예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상콤하고. 너무 신기하다. 콧대와 턱만 컨투어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썹, 비율, 뭐 라인의 길이감, 그리고 뭐 애교살의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런 노즈와 위치와 하이라이트의 만남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서 입체감이 되거든요. 비슷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예쁜 얼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했어요? 제가 그 눈 사이도 살짝 넓고 음. 콧대가 좀 없는 편이어서 쉐딩을 할 때 어느 부위까지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자체를 아예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평소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요 제품을 요거 이렇게 브러쉬 2개 쓰고요. 하이라이터는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기는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범위를 정말 잘 써야 돼요. 범위가 좀만 넓어지면 안 예뻐요. 그다음에 쉐딩 같은 경우는 제품은 이런 거 이제 붉은기 없는 선택하신 건 좋은데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하다 보면 얼룩지기 쉽고 잘 발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노즈 브러쉬인데 모질이나 모량이 조금 작은데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타입의 브러쉬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교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눈 사이가 먼 거는 솔직히 그렇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상이 약간 꼬부기상이잖아요. 그렇죠? 미인들이 다 꼬부기상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눈 사이 먼 것도 하나의 동안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굳이 제가 볼 때 안 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눈썹이 조금 타투를 전에 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얼룩이 지금 좀 색깔이 좀 약간 그레이빛이 돌아가지고 그걸 좀 없애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얼굴은 여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여기 부분은 딱 비율은 딱 맞으세요. 여기 부분에 이목구비만 좀 잘 잡으시면 딱 시선이 가운데로 딱 가면서 훨씬 예쁜 이목구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스까지는 다 해놨고요. 눈썹 위주로 파우더를 좀 발라보고 제가 어떤 눈썹 모양이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게 뭐 모양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 눈썹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짧고 도톰하면은 좀 동안적인 요소. 그 대신 얼굴이 커 보여요. 근데 눈썹이 조금 아치형이 되거나 좀 길어지면 얼굴에 밸런스는 맞아지는데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동안적인 요소는 다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눈썹을 조금 길게 소프트타치 이렇게 좀 타고 흐르게 그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죠. 컨투어링이 주 목적이시라면 눈썹은 이렇게 좀 길게 그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썹이 전반적으로 너무 진한 거는 눈썹에만 시선이 많이 가서 그래서 색을 좀 바꿔보려고 브로우 카라를 네. 써보면은 그게 또 너무 덕지덕지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두꺼워가지고. 좀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너무 좀 튀는 컬러 말고 이제 좀 살짝 연한 브라운 컬러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진하게 바르고 싶어요. 여기로 발라주면 색깔이 잘 먹어요. 그 대신에 좀 많이 발리거든요. 양 조절하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 스크류 브러쉬로 꼭 한 번 더 빗어줘야 돼요. 평소에 눈 화장은 어떻게 하세요? 눈화장도 제가 거의 진하게 잘 안 하는 편이라 섀도우도 그냥 맨날 쓰는 것만 쓰고 항상 번지는 것 같고 잘 안 어울려요. 그러면 컨투어링은 좀 많이 하신 편이세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연하게 했냐라는 말을 듣기는 하거든요. 오, 그래요? 일단 사진만 보자면 사진은 색감이 되게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사진용 메이크업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조금 더 진하게. 다만 이제 사람들이 얼굴 실제 눈으로 보고도 너 되게 안 한 것 같아 이러면 그건 진짜 티가 안 나게 한 거죠. 살짝 겁이 많은가 봐요. 컬러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정말 티 안 나는 컬러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섀도우가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컬러거든요. 은근히 약간의 그 컨투어링 요소가 돼요. 색감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해갖고 여기 앞머리, 여기 끝에 미간까지, 그리고 뒤에 여기까지 눈썹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요만큼 눈두덩이 다 발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발라줘도 음영이 생기거든요. 입체감이. 이 라인은 조금 길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여백이 좀 넓으신 편이라서 그쵸. 라인은 조금 길게 그려야 전 상대적으로 이목구비가 살아나면서 여기 좀 작아 보이거든요. 길게 그릴 때 너무 올리거나 내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눈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흐름이 깨져요. 눈매는 이 정도만 살려주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콧대 여기 낮은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걸 조금 살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요. 하관이 여기 넓으신 편이잖아요. 여기가 그 쉐딩을 좀 이렇게 많이 해서 윤곽을 이렇게 좀 아예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블러셔를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위쪽이랑 가까이서 이렇게 이어서 시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행인 건 눈 사이가 좁았으면 이 방법을 못 써요. 실을 거의 그냥 눈 밑에 가깝게 해서 콧대까지만 꼭 없어지듯이. 있지는 않는. 네, 완전 이어버리면 인위적으로 이어는 느낌이 드니까 평소에는 블러셔 그냥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광대 쪽에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광대가 더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서 눈 밑에만 요새는 하고 있어요. 턱에 하면 턱이 좀 짧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 좀 다른 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관자놀이. 이 여백이 좀 많으신 분들 진하게는 아니고 그냥 톡톡톡톡 해서 그냥 살짝의 색감이 보일 정도. 그럼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주저 보이거든요. 브러쉬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쉐딩은 아까 너무 대도 짧고 얇고 수도 없고 쉐딩 브러쉬는 길어야 돼요. 대가 짧으면 컨투링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노우즈 브러쉬. 아까 노우즈보다 만져보세요. 다르죠. 네. 네. 먼저 이렇게 연한 컬러 충분히 먹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앞머리랑 이 눈썹 밑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눈매를 감싸듯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눈 앞머리가 조금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미간 사이가 너무 좁아지면 안 돼요. 여기는 노즈 중에서는 가장 넓은 부위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선 연한 쉐딩으로 콧볼을 잡고 이렇게 위에 이 정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연한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좀 진한 컬러로 포인트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콧볼 브러쉬 이걸로 좀 진한 색깔을 섞어가지고 여기 콧볼을 잡아주는 거예요. 콧대마다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쭉 연결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중안부가 기신 편은 아니라서 굳이 끊어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여기 부분에서 잡으면서 이 밑에를 내려와서 반대쪽 콧볼 쪽으로 이렇게 감싸준다. 이 정도 느낌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면 코가 조금 짧아 보이거든요. 코가 짧아 보이면 또 귀여워 보여요. 그런 동안적인 여기 코 조금 위쪽에 미간새가 조금 낮은 편이니까 여기 부분 여기를 근데 조금 넓게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잘해도 코가 좀 살아나죠. 블러셔의 위치를 우리가 좀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놨잖아요. 근데 얘를 쉐딩을 너무 넓게 해서 얘를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외곽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하관 부분 위주로만 좀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턱 아예 안쪽까지도 하는 거군요. 해야죠. 안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띠두른 것처럼 보여요. 아, 그냥 진짜 그 턱선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하나 팁인데 여기 부분에 쉐딩 주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도 쉐딩 주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이라이트를 입술 살리는 부분에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나죠. 입술이 좀 작으신 편이라서 너무 글로우한 립도 좋지만 색감이 그냥 은은하게 정말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버립을 좀 많이 했고요.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하시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컨투리 메이크업이 된 것 같거든요. 받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약간 쉐딩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잘 활용할 수 있겠죠?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머리 하시고 마무리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메이크업 할 때 좀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 콧볼이 약간 콤플렉스여서 이 콧볼을 좀 줄이고 싶고 이제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라서 여기 볼살 약간 좀 줄이고 이제 광대 쪽도 줄이고 싶은데 제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편이라서 어린 친구들이 네. 볼살이 고민이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네. 계신데 사실은 볼살은 젊음의 상징이거든요. 자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볼살은 단점은 아니다. 네. 그럼 컨투어링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브러쉬로 이렇게 전체 다 그냥 쉐딩? 그냥 이렇게 콧볼을 하고 돌려서? 콧대 하고 그냥 코벽 이렇게 하고 여기 얇은 걸로 음.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동그랗게 하는 건 왜예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봤구나. 네 맞아요. 네. 이제 중안부 줄이려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약간 선이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중안부가 기별이 아닌데. 이런 코는 여기를 끊어주면 오히려 콧대가 안 예뻐져요.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네. 더군다나 약간 코가 살짝 이렇게 닫혀 있는 코거든요. 네네. 여기를 끊어주면 더 닫혀 보여요. 쉐딩도 얼굴 전체를 다 동그랗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쉐딩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만 좀 수소시켜준다. 그리고 턱 부분을 조금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쉐딩은 입었어요? 네. 뭐 컬러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그럼 브러쉬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쉐딩은 좀 더 풍성하고 동그란 거. 그게 좀 초보자들 쓰기 편하고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얘는 노즈잖아요. 네. 요건 사실 좀 약간 옛날 스타일 노즈예요. 이렇게 날카롭게 살리는 거. 요즘은 조금 더 부드럽게 살리는 게 트렌드고. 콧볼은 요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작아요. 탄성이 센데 이런 애들로 콧대를 살리게 되면 자국이 남거나 티나. 요거보다는 좀 좋은 브러쉬가 있어서 그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피부 붉은기도 좀 고민이죠. 네. 제가 컬러 코렉팅을 많이 하는데 시간 지나면은 계속 다시 붉어지더라고요. 코렉팅을 할 때도 전체를 하게 되면 좀 답답해져요. 전체 다 하지 마시고 여기는 블러셔로 살 수 있는 붉은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위주로 가르치는 게 좋아요. 컨투링을 좀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게 파운데이션을 깔 때 코랑 외곽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쉐딩이 들어갈 때 파운데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쉐딩이 들어가면 얼룩지거나 발색이 잘 안 나와요. 약간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랑 그러니까 반대라서 그래요? 쉐딩을 하는 부위는 좀
적게 바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내추럴한 컨투어링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 양만으로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많이 발린 부위는 두꺼워 보이고 팽창되어 보이고 튀어나와 보여요. 눈가 그리고 얼굴 외곽 그리고 이제 약간 콧대 이런 부분은 얇게 발라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컨투어링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추럴한 컨투어링 파운데이션만으로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파운데이션을 그보다 조금 더 깔아줘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외곽 부분도 턱까지 이렇게 가볍게 정도만 연결해 주시고, 컨실러는 이런 피부를 좀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리퀴드 타입이랑 파 타입 필요한데, 리퀴드 타입은 이 정도 사이즈 브러쉬가 좋아요. 컨실러를 충분히 묻혀요. 양이 안 나올 때까지 거의 뻑뻑해서 그래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면 점점 매트해져요. 이 상태에서 가려야지 예쁘게 가려져요. 그 다음에 브론기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만 가려도 보시면 돌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커버가 됐죠? 코도 중요한데 컨투어링 할 땐 특히나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색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아요. 색소 출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부분이 어두워지면 코가 경계가 확실해지면서 좀 안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스파 컨실러거든요. 이런 게 얘를 넓은 부위를 가리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잡티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을 톡톡톡 이렇게 찍어주듯이. 근데 중요한 점이 아까 하안부가 길다 그랬잖아요. 블러셔 위치를 보통 일반적으로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 애플존을 많이 하잖아요. 애플존을 하게 되면 코보다 내려가게 돼요. 얼굴 골격상. 그러면 안 돼요. 블러셔 위치는 코 끝을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시선도 위로 올라가고 하관도 덜 부각되고. 씩 웃어보세요. 여기 윗부분 해주는데 코끝을 안 내려가게 잘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생기가 확 잘 돌면서 시선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든요. 하안부가 좀 기신 분들은 턱에만 이렇게 블러셔를 해줘도 얼굴이 훨씬 더 좀 입체적이면서 화사하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모델분 같은 경우가 약간 유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파우더 안 하고 컨투어링을 하게 되면 100% 얼룩져요. 눈과 눈썹 사이가 되게 좁은 편이에요. 근데 눈썹은 일자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더 답답해 보이거든요. 속상이다 보니까 색감이나 뭐가 많이 부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눈썹을 좀 올려 그리는 게 좋아요. 효과적으로 올려 그리고 싶을 때는 앞머리를 살짝 내려주고요. 자연스럽게 뒤쪽을. 그리고 조금 길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쪽에 여백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여기가. 눈썹이 짧으면 얘가 더 넓어 보여요. 조금 더 밸런스가 이렇게 분산돼서 여기가 예뻐 보여요.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진하게는 안 할 거예요. 다 과해지면 조금 되게 투머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섀도우 컬러, 립 컬러는 좀 비슷한 계열들로. 제일 고민이라는 이제 콧대 컨투어링을 할 건데 연한 거 먼저 해서 여기는 여기 부분만 앞머리 연결해서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감싸듯이. 그리고 이걸로 콧대 여기 밑에 살짝 연결되게 잡아주세요. 콧망울은 한번 잡아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한 컬러로 콧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쓸어주는 거죠. 이 콧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쉐딩은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프레스토 타입의 경도가 센 거, 단단한 것일수록 발색이 잘 안 돼요. 대신에 조금 부드럽게 발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쓴 건 오히려 단단한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묻혀보시고 감이 안 올 때는 티슈를 대고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한 컬러부터 쓰라고 한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진한 컬러 욕심을 내면은 진하게 돼버리면 그 수습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콧대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여러 번 발라도 괜찮아요. 하이라이터가 또 중요한데 이런 코는 내려서 하면 안 돼요. 위에 여기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미간 사이에만 이렇게 블러셔랑 눈이 만나는 부위 가볍게 이렇게 콧대를 잡아주고 저 먼저 쉐딩을 해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위주로 여기만 조금만 입체적으로 잡아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너무 이렇게 안으로 하려다 보면 얼굴이 점점 칙칙해져요. 원래는 쉐딩의 목적은 얼굴을 연예인처럼 주먹만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얼굴이 펴져 보이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용도로 저는 생각하기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과해집니다. 특히 턱 여기 하관이 길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이 조금 작은 좁은 편이거든요. 윈중 사이가 입술을 아래쪽으로 조금 확장시켜주면은 오히려 이 밸런스가 조금 시선이 분산돼서 좋아요. 그리고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리는 느낌보다는 요즘에 약간 이렇게 뭉개듯이. 네, 오늘 이렇게 일단 메이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땠어요? 받아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신기했고요. 제 얼굴의 장점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잘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머리 하고 그러면 일단 마무리 볼게요. 네. I'm buzzing, let's drink up. Your death look like big fun. Come on, let's get it on. Like that Marvin Gaye song.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출연자분들을 모시고서 각각의 컨투어링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란 게 만약 어렵게 생각하면 또 너무 어렵고 과하게 하면 좀 부담스럽기 마련이니까 자기만의 이목구비를 예쁘게 살 수 있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으로 잘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브러쉬 4종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으니까 구매하셔서 예쁜 컨투어링 메이크업으로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